자, 일단 오늘은 이제 거미손 개념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오늘 수업 교재로 나가는 거는 요 책이고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목차에도 나와 있지만 한 달 동안 쓸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컨텐츠로 해서 1주차, 2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이 교재를 독서편 따로, 문화편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두꺼운 거를 막 이렇게 계속 들고 다니는 것보다, 왜냐면 이제 이 개념 커리가 4주 안에 끝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전체를 다 모아놓은 거를 계속 들고 다니게 하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달마다 교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는 이제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다만 잃어버리시면 그거는 이제 추가로 나가는 거는 구매를 해주셔야 되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잘 챙겨 오시면 됩니다. 4주 동안. 그래서 한 주에 이제 독서랑 문학이랑 이제 수업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30분 동안 미니 테스트는 계속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엄매랑 화작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나는 일단 올해 입시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그렇고 일단은 대부분 엄매를 하기 싫어하고, 근데 그럴수록 사실 변표는 또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어쨌건 언제가 되든지 간에 지금부터 포기하시지 말고 일단은 엄매를 준비를 하다가 정 안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을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부터 화작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저는 아직 엄매를 수업도 안 들었고 정리도 안 했는데 테스트 볼 때 계속 엄매 보가지고 틀리는 거는 좀 안 좋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기출문제 일단은 계속 많이 풀어보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개념이야 이제 이후에도 계속 잡긴 하겠지만 무조건 개념을 다 잡는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법을 아예 한 번도 안 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푸세요. 많이들 푸시고, 그 다음에 개념 잡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복습하시면 되니까 그거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학 중에는 엄매는 개념을 가지고 수업을 특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모든 그 엄매 수업은 이렇게 막 4주, 뭐 2달, 8주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막 10강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통 하루에 끝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개념 교재가 사실 문법의 끝으로 되게 유명한 교재가 있는데, 뭐 시중에도 이렇게 출판되는 교재가, 근데 걔가 되게 두꺼워요. 근데 그 되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도 사실 하루에 4시간 만에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 근데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보고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또 심화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루즈하게 계속 10강이고 20강이고 막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뿌듯하지, 나는 이제 막 많이 들었다, 네, 근데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그냥 특강 한번 들었다고 끝냈다고 하지 마시고 매달 복습하셔야 돼요. 암기 과목은 어차피 까먹기 때문에 매달 벼락치기 하는 마인드로, 어차피 고3 이후부터는 사실 3월, 4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 달마다 거의 학력평가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 거의 2, 3일 전에, 직전에 벼락치기 한다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개념 정리해놨던 거를 다시 한번 조금 훑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개념 잡을 때 4시간이었는데 복습할 때 4시간이면 충분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잡아두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아야 돼요. 내가 왜 시험 전마다 이거를 자꾸 까먹어서 이걸 다지고 있을까? 다 그러고 있어. 왜? 니네가 국문과 갈 친구들이 아니니까. 내가 국어 문법에 대해서 그렇게 진심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까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국어에서 할 게 얼마나 많겠어,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까먹을 수 있고, 다만 시험 전에 점수는 잘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직전에 계속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 소개를 하면서 강의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선생님은 이제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시는 친구들도 이제는 네, 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또 인강이나 이런 거 많이 안 했어가지고 유튜브도 한때 한 3, 4년 전에? 4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2, 3년 정도 됐나? 마지막으로 올린 게 2년 정도 됐나? 이랬던 것 같은데 한때 유튜버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실버 버튼이나 이런 거 받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채널을 진짜 하루에 동영상 하나씩 올리고 이렇게 열심히 올렸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안 올린 지 꽤 돼서 사실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이 접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선생님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이제 강의한 지는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됐고요. 10년 좀 넘었고, 그 다음에 좀 강의를 빨리 시작하긴 했는데, 뭐 대학생 때부터 사실 시작하긴 했고, 졸업하자마자부터 조금 빨리 좀 메이저로 나오게 돼서 강남 대성학원 그다음에 이제 대치 시대 이제 재수종합반에서 수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상위반 학생들 수업들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 대성학원 갔을 때는 대성 마이맥 인강에도 있었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몰라야 돼. 왜냐면 7, 8년 전이야. 나를 알려면 9수나 10수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실 거고, 그 다음에, 왜냐면 그만둔 것도, 아니다. 9수, 10수는 아니고, 그만둔 것도 거의, 그쵸. 그것도 한 6년은 넘었겠네요. 네, 뭐 그 정도니까. 그래서 당연히 좀 잘 모르시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 이후에도 스카이에듀로 했는데, 문제는 스카이에듀도 지금 없어.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사실 인강은 거의 진행을 안 했어서, 뭐 그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강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처음에 학생들이 많이들 좀 걱정을 했던 게 최상위권 학생들을 좀 많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재수반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 강의했을 때도 외고나 자사고에서 또 수업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좀 잘 못하는 친구인데 이 수업을 잘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들 했어요. 근데 선생님도 고민을 한 거야. 왜냐면 내가 대성마이맥 들어갔을 때도 그때도 김동욱 쌤은 1타였어. 네, 그때 추동에서 지금 계속 10년 넘게 계속 1등이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이기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일단 그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2타, 3타 이런 분들도 김동욱 쌤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인 거야.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예 이거에 대해서 엄두를 못 낼 정도였던 거죠. 그럼 다 기본적으로 띠동갑 이상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포지션을 만들 수 있을까? 인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두드러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문법이 처음으로 이제 5문제로 늘어나게 됐었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문법 포지션을 좀 이렇게 강화를 했었고, 왜냐면 국문학 전공자가 또 많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죠? 여러분들 보셔도.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장점이다. 나는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 또 국어 어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수학을 했으니까 그거를 어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을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김동욱 쌤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이제 유명한 일타니까 학생들 자체도 워낙 그냥 바로 대기들이 막 있고 학생들 자체도 워낙 상위권들이 또 많이 듣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강의가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당연히 그 수업을 좀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그걸 똑같이 경쟁하는 거는 나한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는 왜냐면 강남 대성학원 갔는데도 다 1등급인 건 아니더라고. 네. 그게 수학이나 탐구나 다른 게 또 잘 나와서 몰 때도 있잖아요. 제 수학원 올 때. 그래서 국어는 나중에 봤더니 시험장에서 갑자기 4등급 떴다고 이러면서 재수하러 온 친구들도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 친구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꼼꼼하고 기본부터 좀 탄탄하게 잡는 것들을 한번 신경 써보자. 그리고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모른다. 네, 국어에 대해서 다들 아는 척은 하고 있지만 막상 시험장 가면 떨리고 멘붕되고 그랬을 때 어떤 매뉴얼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게 아는 척을 하고 있던 친구와 아는 친구가 확실히 갈리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멘붕이 됐을 때도 자기가 정신을 차려서 가져갈 수 있는 친구와 그 다음에 원래 그냥 내가 아는 배경 지식이 많았어가지고 그 빨로 풀었던 친구는 분명히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국어는 맨날 얘기하지만 1등급 다음이 2등급이 아니고 1등급 다음이 사실 4등급이에요. 왜냐면 지문을 날리거든, 통째로.
그래서 그 멘탈을 터져가지고 지문을 날리고 있을 때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가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때 이제 시험들이 좀 특징들이 잡히기 시작했었어요. 언제였냐면, 내가 이제 뭐 대선 가고 이랬을 때 14년도, 16년도 이때였었는데, 이때는 국어가 사실 그렇게 시장이 안 컸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그 대선뿐만이 아니라 뭐 영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커서,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쪽이 훨씬 커서 국어가 뭐 예를 들어서 1타 강사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국어가 뭐 한 30억 뭐 정도다라고 하면 영어나 수학은 200억씩 하는 그 정도 사이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 1컷이 98, 96 이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EBS 연계를 엄청 강조하던 때야. 왜냐면 공교육이 너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시험 범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애들이 고3 때는 내신을 아예 안 듣는 거야. 그게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학교 수업을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EBS에서 낼게. 수업을 열심히, 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들어봐. 이래가지고 EBS를 쭉 줬어. 근데 어느 정도로 연계해서 냈냐면, 독서 지문이 있으면 전체가 다 똑같고 한 단락만 바꿔요. 이러니까 애들이 지문을 외워버리는 거야.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이 기출문제 풀었던 것들 중에서 한 단락만 바꿔서 나온다고 생각해봐. 지문 당연히 외우지. 안 그래? 다만 조금 이제 난이도 차이는 연계 교재가 10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과연 다 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차이인데, 상위권 애들은 외워요.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래서 1컷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시험을 바꾸기 시작한 게 17년도부터요. 이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였냐면 지문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독서가 이전까지는 그래봤자 맥스로 지문이 길이가 반 페이지 이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4문제였거든요, 맥스가. 근데 17년도 되면서부터는 얘가 전체로 길어져 버린 거예요. 역대급으로 가장 긴 지문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6문제인 거예요. 이때부터 애들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수업이 뭐였냐면, 유행하던 수업이 구조독해였어요. 구조독해가 왜 유행을 하고 왜 학생들한테 어필이 되냐면, 지문을 예측하면서 읽는 게 가능해진 거야. 왜? 지문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구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를 하면 서두에서 당연히 뒷부분에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게 지문의 방향이다 라는 패턴을 알려주니까, 그냥 이게 생각해봐. 이렇게 지문이 길면 읽으면서 까먹거든. 여기로 넘어온 순간 얘는 이미 머릿속에 날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날아가지 않게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이런 얘기 나올 거야를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끔 알려주니까 조금 더 편안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조독해 수업이 되게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1타 중에서도 또 계시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실 선생님이 이제 그전부터도 구조독해 수업은 하고 있었었는데, 이때부터는 뭘 강조를 했냐면 바로 이렇게 거미소음 교재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거죠. 지금 보시면 14페이지 기준으로 하자면 아예 시험지에 표기를 이렇게 그려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재 자체. 선생님 모든 교재에는 이렇게 필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손글씨 필기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디를 밑줄을 긋고 어디를 밑줄 긋지 말고 어디를 동그라미 하고 네모를 하세요 라는 것을 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걸 다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걸 다 외우지 못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외웠을 거야. 왜? 내가 맨날 똑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체화하게끔 하는 게 목표인데, 왜냐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문장, 학생들한테 내가 막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특이한 패턴들이 있더라고. 이과의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남학생이면 100%인데, 시험지 가져와봐 이러고 상담한다고, 시험지 가져와봐 이러면 시험지가 깨끗해요. 지문의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이러고 풀어요. 이러고 풀다가 답만 띡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이러고 다 맞추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저러고 틀려. 그럼 왜 틀렸니 이러면 자기도 모른대 잘.
예,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인 거지. 그리고 문과의 최상위권 여학생의 특징. 뭐 남자 여자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는 아니고 문과의 최상위권의 여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좀 되게 꼼꼼한 스타일이고 맨 앞에서 필기 막 내신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듣는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시험지 가져와라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 밑줄이야. 다 동그라미야. 그리고 내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표시는 이렇게 된 거. 자기가 읽은 문장을 표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빗금으로. 아니면 밑줄을 그어서 자기가 읽은 부분을 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를 막 이렇게 해놓는 거야.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봤자 얘도 틀리는데 둘이 뭐가 똑같냐면 이 지문의 내용이나 지문의 디테일이 그래서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네. 그럼 여기는 뭘 표시한 거야? 그러게요. 동그라미 왜 이렇게 많아? 모르겠어요. 그럼 막 단어 아무데나 해놓고 랜덤으로 해놓는 거야.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어. 지문이 이렇게 길 때는. 네가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 머뭇거리면 안 되고 네 필기에 대해서 네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매뉴얼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냥 말로 했었는데 말로 하니까 학생들이 써서 보여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필기를 해줬어. 근데 필기를 다 따라할 수 없잖아. 그래서 아예 그리고 수업에 집중하게 하려면 이거를 다 받아 적게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집중을 못 하니까 다 해줄게. 그럼 선생님이 필기 이렇게 하니까 필기 받아 적지 말고 이해해봐. 일단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왜 이런 필기를 했는지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드리는 게 5주 정도 됩니다. 이게 처음에 한 2, 3주 정도에는 특히 두 번째 주,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할 말이 뭐냐면 성적이 떨어지는데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게 정상이야. 왜? 너 지금까지 표시 이렇게까지 많이 안 했었어. 근데 이렇게 늘리게 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적은 떨어지죠. 지금은 그 점수 시간 재는 게 아니고 정확도를 높이는 거예요. 지문 하나하나를 다 떼서 분석하는 거 부터 일단 다 해보고 이게 한 3, 4주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표시 안 하면 못 읽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 이거 이렇게 쓰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 이게 체화가 되면 이게 이제 최근 스타일인데 21년도, 22년도부터는 뭐가 문제냐면 지문이 짧아졌어요. 엄청 짧아졌어. 근데 여전히 오답률 1위는 독서 지문들이고 근데 여전히 등급 컷은 80점대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은 도대체 뭐 때문에 어려워진 거지? 라고 했더니 이 부분에서 이제 요즘에 강조되는 게 이해에 관한 수업이야. 지문을 이해해봐라. 근데 학생들이 특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지문을 이해하라는 건 지문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기억하는 거지 배경 지식을 쌓아라가 아니에요. 배경 지식이 도움이 되는 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런 느낌으로 도움이 되는 거구나 정도가 되는 거고 수능에 뭐가 나올 줄 알고 우리가 배경 지식 어떻게 다 쌓아? 안 그래? 인문, 사회, 과학 이런 거 어떻게 다 쌓을 거야? 경제, 법 어떻게 다 알아요? 법조항 많이 알면 법지문 잘 풉니까? 아니거든. 과학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과학 문제 무조건 다 맞나? 아니야. 근데 이해가 강조됐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문제가 이전에 출제될 때는 1, 2, 3, 4로 보자면 이제 네 문제를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면 보통은 선생님 이제 문제 출제하는 쪽에서도 출제진으로도 이제 활동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배웠던 것이 기본은 네 문제가 기본 세트예요. 그리고 5문제, 6문제에서는 이제 그게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 패턴들이. 근데 1번 문제는 보통 보면 지문에 맨 첫 번째 문제 뭐가 나옵니까? 내용일치 문제가 나와. 그치?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은 이런 거 나와요. 핵심 개념에 관한 문제. 그치? 그리고 3번에서는 이제 보기 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심화 적용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4번에서 어휘 관련한 거 하나. 네, 뭐 이 정도가 나오고 이게 5문제, 6문제 되면 보기가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에서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저렇게 낼 때 네 문제 중에서 1, 2, 3, 4번 중에서 제일 먼저 출제하는 문항은 몇 번일까요? 1, 2, 3, 4번 중에. 힌트를 드리자면 제일 먼저 출제하는 문항은 제일 어려운 문항이에요. 그럼 1, 2, 3, 4번 중에 누구야? 3번이죠. 그지? 포기가 제일 어려워. 그죠? 근데 과학을 예로 들게요. 이게 뭐 예술이나 인문 조금 다르니까 과학 지문에서 사실 보기로 많이 출제되는 패턴은 맨 마지막 심화 개념일 때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를 합니다. 3번을 그렇게 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는 문제는 몇 번일까? 3번 냈으면. 그 다음 중요한 거 라고 하면 나는 2번일 것 같아요. 왜? 이게 또 핵심 개념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관한 부분들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내요. 자, 내용일치는 어디서 출제할까요? 일치불일치 문제 어디서 낼까? 1문단의 핵심 문장, 2문단의 핵심 문장 하나씩 배열해서 내는 거. 맞아, 틀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순서대로 내지도 않고 1, 2, 3, 4, 5문단으로 순서대로 내지도 않고 한 문단에 집중돼도 상관이 없어요. 어딜 냅니까?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문장들을 내요. 어휘랑 내용일치 문제는. 그 말은 결론이 뭐야?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다 출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이과 학생과 문과 학생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손대지 않고 보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잘 푸냐면 2, 3번을 잘 풀어. 왜냐면 이 친구들은 디테일을 보는 게 아니고 요런 얘기네 라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뭐 이런 얘기구나 대충 뭐 이런 거 같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떠올리기도 하고 내용도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2, 3번은 잘 맞춰. 문제는 요거를 많이 틀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요거 예를 앞으로 되게 많이 들 텐데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3초 내에 제일 먼저 답변하는 학생한테 10,000원짜리 문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진짜예요. 자, 오늘 여기에 있는 학생 중에 안경을 쓴 학생은 몇 명일까요? 1, 2, 3 하고 답변을 못해요. 그치? 왜? 국어 수업 들어왔지 안경 쓴 애 새로 온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앉았는지 이게 뭐 오징어가 앉았는지 남잔지 여잔지 내가 지금 혼자 앉아있는지 둘이 앉아있는지 신경을 아예 안 썼잖아요. 그쵸? 옆에 있는 심지어는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나서 무슨 옷 입었었니? 무슨 색 옷 입었었니? 라고 했을 때도 벗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도 내가 무슨 색 옷을 입었는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검정이었나? 흰색인가? 회색인가? 뭐, 하여튼 막 그렇게 막 화려한 그런 거 아니었던 거 같아. 그냥 그 정도. 그지? 정확하게 기억 못 할 수 있어. 왜? 수업 내용 기억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지? 그게 2, 3번이야. 우리가 지문을 볼 때 일단 곁다림 빼고 일단 핵심 내용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한 친구들은 2, 3번을 잘 풀어요. 근데 문제는 시험장에서는 이것도 내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안경 쓴 애들 몇 명이었는데 그럼 뭐 해야 돼? 방금 했던 것처럼 눈알 굴려야죠. 몇 명이지? 10,000원이 달려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빨리 봐야 되잖아. 그지? 그게 1번이에요. 눈알 굴리는 거야. 내용일치 문제는 일단 확인하는 거야. 이게 어디 있는지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왜? 랜덤하게 있거든. 그리고 확인하면 풀 수 있어. 생각까지 갈 필요도 없어. 확인하면 풀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잘 찾냐, 빨리 보냐 라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패턴을 알려줄 거예요. 오늘 이제 수업하면서는 딱 들어보면 지문 저렇게 독서 지문 저렇게 푸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 패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과학 지문을 보는 법, 그리고 과학 지문 중에서도 생물 지문을 보는 법,
그리고 뭐 사회 지문에서도 법 지문을 보는 법, 경제 지문을 보는 법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땐 여러분들이 당연히 당황하지.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한 거야. 선생님이 오늘 맨 첫 번째로 답변하는 친구한테 문상 10,000원짜리 줄 건데 질문도 미리 알려줄게. 오늘 여기 안경 쓴 학생이 몇 명인지 물어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 대신 언제 질문할지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그렇게 질문을 다 알려줬어. 그럼 오자마자 뭐 하겠어요? 안경 쓴 학생만 찾는 거야. 그지? 몇 명인지. 그렇게 세놓고 뭐 5명 이렇게 딱 카운팅을 해놨어? 그럼 기억해. 그러다가 수업 듣다 보면 까먹죠. 당연히 까먹어요.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돼. 그러면 이제 막 물 먹고 졸린데 막 이러고 있다가 맞아, 선생님 뭐 아까 문상 어쩌고 했었는데 질문이 뭐였더라? 라고 한 번만 더 그렇게 체크를 하면 5명이었지? 라고 한번 카운팅 하잖아? 그럼 수업 끝날 때까지 죽어도 안 까먹어요. 이제부터는 반사적으로 나와. 선생님이 질문하려고만 하면 5명이요!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요. 이미 2번이나 기억을 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패턴들 좀 이따가 과학 질문 패턴을 알려드릴 텐데 그런 질문의 패턴을 조금만 반복하면 이 질문 보자마자 이거 보면 돼. 이런 거 나올 거야 라는 걸 알게 돼요. 중요한 건 생각해봐. 이걸 기억했다고 해서 5명의 안경 쓴 학생을 기억했다고 해서 선생님 수업 내용을 까먹을까? 그거 아니야.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거 하나 기억했다고 머리가 덜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기억하는 거에서 추가되는 거예요. 이거 더 기억하는 거야. 그냥 인식이 확장되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돼.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들에 대해서 즉 전체에 한 문장도 빠지지 않고 보는 거 요게 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근데 다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 선생님 9주를 잡는데 5주 걸린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이해를 파악하려면 또 5주 동안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이때가 더 괴로워요. 왜냐면 간신히 이제 막 꺽쇠며 괄호를 막 체크하는 거 다 배웠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래. 뭐야 이게?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거 왜 해야 하냐면 이래야 속도가 붙어요. 왜냐면 우리가 머리랑 손이 같이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들어. 선생님이 밑줄 그으면서 읽는 거를 추천하지 않거든요, 나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호들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글자를 가리니까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밑줄 긋는 속도와 이해하는 속도가 같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밑줄 긋는 속도가 더 빨라. 그치?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손은 막 밑줄 긋고 있어.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뭐야 이러면서 그냥 밑줄만 긋고 있는 거지. 근데 나중에 독해가 또 잘 됐을 때는 내가 이해하는 속도가 밑줄 긋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빨리 읽는 게 나아. 체크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막 표시해서 봐뒀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읽어요.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야. 완성인데 뭐가 완성이냐면 나도 14페이지처럼 다 표시하지 않아. 나도 시험장에서. 근데 선생님이 표시하는 것만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얼마나 랜덤으로 보이겠어요. 안 그래? 그렇잖아. 나는 프로잖아. 지금 국어로만 먹고 살고 있는데 10년 넘게. 그리고 수험생활까지 합하면 뭐 20년은 되겠죠? 그런 사람인데 사실 체크나 이런 것들 뭐 몇 개나 하겠어요. 그치? 많이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체크를 해봐라 이랬을 땐 또 엄청나게 많이 할 수도 있겠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표시를 해가지고 보여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따라하지 못해요. 그치? 그래서 일관된 기준들을 전체를 표시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가 취사 선택해서 생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보통 꺽쇠나 괄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써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이 지문이 꺽쇠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괄호만 표시를 한다든가
또 괄호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면 꺽쇠만 표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건 이런 과정들을 같이 거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했더니 좋은 점이 뭐였냐면 하위권 학생들이 중하위권 학생들 그리고 1등급이어도 고정일이 아닌 친구들이 되게 편안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떠먹여주는 수업이 거의 없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누가 시험지에 표시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겠어. 그치? 근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흔들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막상 수업 아무리 좋은 거 다 들어도 네 걸로 체화가 안 되고 내가 시험장 갈 때마다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안 알려줘. 마무리하는 거. 근데 이것만 잡혀도 사실 굉장히 시험장에서 강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많이 해보니까 실제로 5등급에서 1등급 때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친구가 올해 여러분들 또 코칭을 해주실 텐데, 작년 입시였죠. 네, 작년 22년도 수능을 봤던 친구였었고, 그 친구는 이제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현강은 내 수업밖에 안 들었어. 현강은 내 수업밖에 안 들었었고, 그 다음에 4년 만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4년 만에 수능을 봤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18년도 수능을 원래 봤었는데 그 친구가 건대 컴공을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추가 합격이었대. 그러니까 사실 추가 합격으로 갔으면 아마 턱걸이로 갔을 테니까 얼마나 만족하고 다녔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녔어. 1년 열심히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이어서 2학년 때 군대를 간 거예요. 이것도 그냥 보통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냥 걔는 군대 가서도 아무 생각 없었지. 그냥 일반 병으로 빨리 가서 그냥 빨리 제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19년도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오래 갈 거라고. 그지? 마스크를 지금까지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단 말이야. 근데 어쨌건 그렇게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대하고 나왔는데도 코로나 세상인 거야. 21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제대를 하고 나니까 대학을 갔는데 대학 수업 어떻게 했어요? 다 비대면이었죠. 그지? 그래서 그냥 집에 앉아서 줌을 켜고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동기들을 보니까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던 거야. 재수나 삼수를 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대학인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군대 갔다 오면 마인드가 많이 달라져. 내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능 따위야. 뭐 그런 마인드였을 것 같아.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야. 다시 한번 수능 한번 봐보자. 근데 막막하지. 4년 만에 군수 준비했던 것도 아니고 4년 만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재종반도 못 가요. 왜냐면 재종반은 그 전년도 수능 성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 안 봤으니까 당연히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서 당연히 수능 성적이 없어가지고 재종반은 아예 엄두를 못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습관들 있는 그런 학원들이 있잖아요. 문제는 자습관들 같은 경우는 하는 게 뭐야? 얘 자냐 안 자냐 그거 감시하는 거야. 인강 얼마나 잘 쳐다보고 있냐 보는 거고, 좋은지 안 좋은지 감시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자기 커리큘럼을 자기가 짤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커리큘럼 짜지도 못하고 그냥 잠만 안 자고 있는 거야. 그럼 짜증만 계속 나고 누가 계속 감시하고 있고, 거기다 내가 단과 막 듣고 싫은 것도 막 골라서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리고 나는 요즘에 누가 유행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4년 만에 입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던 찰나에 선생님이 이제 이 코칭 프로그램을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만든 거였어요, 사실. 왜냐면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강의로는 너무 자신 있는 거야. 국어는 내가 확실히 올릴 수 있어. 5등급에서 1등급 올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다만 수업만으로는 못해요. 네, 내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복습하게끔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주간지를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주간지에도 손글씨 필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해설들도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매뉴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소화하면 완벽하게 나온다. 그리고 진짜 나오더라고. 지금 3년째 코칭하는 선생님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원래 체대 준비했었어요. 체대를 정시로 준비하면 원래는 3등급인가? 그 정도만 나와도 된대요, 국어가. 그리고 그래도 서울권을 간대. 입시가 중요한, 걔는 실기가 중요하니까
근데 점수가 너무 잘 나와서 치대를 갔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거의 뭐 아버지가 야 이거 생명의 은인이다. 그래서 너 선생님한테 잘해야 된다. 이래서 아직까지도 알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찍소리 내지 말고 하라고 막 이러는데 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어 알바를. 네. 근데 열심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친구고, 그런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나는 너무 확신이 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숙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 내가 상담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비대면 막 셧다운 되니까 학원도 나오지 말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너무 고민이 돼서, 우리 조교들 놀고 있는데 다 훌륭한 애들이고 뭐 서울대 막 의대 뭐 이런 애들 너무 많으니까 걔네를 가지고 코칭을 하는 걸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선생님 오늘 수업하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스위치 PT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링크를 드리면 거기다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본인 가능한 시간. 이거는 수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질문 멘토가 아니에요. 내가 PT라고 이름 지은 것은 내가 지은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요즘에 막 이렇게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제일 먼저 그걸 런칭을 했던 거야. 근데 내가 운동을 진짜 싫어해. 선생님 운동 진짜 싫어하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살이 너무 많이 찌는 거야. 네,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으로 그 짐에 가서 이제 그 헬스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헬스 기구가 너무 많은데 나는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아저씨들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아저씨들 거 따라해봤자 내 몸이랑 안 맞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PT를 끄는 거야. 그래서 PT를 딱 끊었는데 첫 마디가 뭐 하러 오셨냐, 뭐가 목적이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요 이랬더니, 그래요? 그럼 몸무게랑 막 이런 거 인바디 막 해보고 막 이러시더니만, 뭐 근데 선생님이 다이어트보다 지금 유연성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고 근력도 아예 없는 상태라 일단 그것부터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근육이 늘면 사실 몸무게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거 가지고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일단 건강해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래서 다이어트에서 다시 건강으로 이렇게 바꿨어. 네,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진행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내가 질문할 필요가 없이, 자 오늘은 여기 뭐 상체 하겠습니다, 하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거기 맞춰서 그냥 쭉 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는 원래 런닝머신도 절대 못해요. 런닝머신 못하고, 선생님은 누워있으면은 윗몸 일으키기 1분에 4개 하는 사람이거든. 복근이 아예 없어. 네, 다 살이야. 근데 그걸 하니까 1시간을 넘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리고 몸이 점점 좀 단단해지고 뭔가 근육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이. 그래서 이게 PT구나 라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도 그런 코치가 필요하다. 이끌어주는 사람. 왜냐면 선생님이 재중반 많이 해봤잖아요. 재중반에 보면 멘토들 되게 많아요. 그치? 근데 그 멘토들이 되게 유명한 애 하나씩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알바시켜. 뭐 하고 있냐면 뭐 서울대 의대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질문 받아주고 있어요. 질문 받아주는데, 질문 받아주면 사실 몇백 명이어도 얘 멘토 몇 명 안 해도 돼. 왜냐면 애들이 2주차만 돼도 안 와요. 첫 주차는 막 줄 서 있어요. 국어 어떻게 하면 100점 나와요? 뭐 그래서 뭐 과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선택 과목 뭐 해야 돼? 막 물어보다가 2주차 되면 서로 할 말이 없어. 저번 주 거 뭐 잘 하셨어요? 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주차에 안 가죠. 나 이제 물어볼 거 다 물어봤어. 뭐 이러고 이제 말아. 문제는 그러고서 계속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나 한번 들어봤으니까 됐어. 이러고 그냥 마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선생님 그 코치들은 선생님이 다 교육을 시키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코치들이 여러분들 계획을 짜줄 거예요. 네, 짜는 걸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면 그 계획 짜는 거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할 거고, 줌으로 20분씩 할 겁니다. 20분이 되게 짧은 것 같지만 되게 길 때도 있어요. 서로 할 말이 없을 때도 있거든. 근데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플래너 이거 꽤 비싼 거야. 시중에서는 이거 막 10,000원에 팔고 이래요. 예, 근데 요거를 선생님 직접 제작한 건데, 요 플래너를 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올리시면 돼요. 매일매일 오늘 공부 뭐 했는지.